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얼핏 들으면 혁신국가를 선언하는 멋진 포부겠죠. 근데 이 말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 전 세계 권력자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상당히 묘한데요. 미국이 한때 암호화폐를 눈엣가시 취급하면서 규제로 옥죄던 나라였었는데 이제 와서 왜 스스로 크립토의 수도를 외치고 나선 걸까요? 과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그 표면의 메시지 그리고 속내의 전략들 낱낱이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만 봤을 때 미국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 기술 혁신 만세다. 이런 분위기겠지만 정작 시장의 돈들은 다른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 구조를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의 돈의 흐름을 한 발 앞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번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던 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세계경제포럼 WEF 부대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과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 이 옆에 배석한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총괄 패트릭 위트도 코인데스크랑 인터뷰하면서 강조를 했죠. 이번 다보스 포럼이야말로 글로벌 암호화폐 정상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무대였더라고요. 이번 위트 총괄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의 게이트웨이 드러그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게이트웨이 드러그가 뭐냐? 더 강한 마약으로 이끄는 입문 약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을 디지털 자산 세계로 이끄는 관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뛰고 있다고 해요. 실제 행사장에서 트럼프는 미국은 기존 금융권과 신규 암호화폐 기업이 공존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쟁들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현재 미국 행정부를 기술 혁신의 확고한 지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을 혁신의 전초 기지로 만들 테니까 전통 은행이든 크립토 스타트업이든 모두 다 미국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겨뤄봐라 이런 메시지겠죠. 이 겉보기에 정말 개방적이고 멋진 비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장밋빛 포부를 곱씹어보면 몇 가지 찜찜한 대목이 있어요. 먼저 왜 하필 지금일까요?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미국 규제당국은 코인 거래소를 고소하고 은행들의 크립토 업무를 차단하면서 암호화폐는 위험이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때문에 시장 망친다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2025년 들어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태도가 180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다보스 연설에서 자신있게 말했죠. 미국 경제가 사상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수치를 보면은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5%를 넘었고요. 그 직전 3개월간 핵심 물가 상승률은 연율 1.6% 수준까지 둔화됐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높던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졌고요. 경기까지도 살아난 모습인 건데 이 덕분에 미국 연준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멈추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시중의 유동성 사정도 한층 완화가 됐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96선까지 떨어지면서 2021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라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자금 시장이 한결 풀렸다는 신호예요.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히고 돈줄도 여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미래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인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국제 패권 경쟁입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 연설 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중국이 그 시장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은 일단 저들이 쥐면 다시는 빼앗지 못한다라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선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사실 미국이 암호화폐에 미온적이었던 사이에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착실하게 실험하면서 현재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왔어요. 유럽연합 측에서는 2024년 미카 법안을 통과시켜서 암호자산 규율을 먼저 마련을 했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래 금융 주도권을 중국이나 유럽연합에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이야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2025년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72% 폭증했어요. 이 33조 달러까지도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 달러 연동 코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달러 사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더욱더 미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암호화폐 수도 선언 자체가 기술 찬양이기 이전에 이 디지털 금융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전략적인 승부수로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은 물론 그럴듯합니다.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게 하겠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전통 금융과 크립토 산업이 건강하게 경쟁과 공생을 하면은 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나고 또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기술 혁신의 확고한 지지자로 포지셔닝했다. 이거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린다라는 건데 한편으로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죠.
이 규제 완화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어젠다이기도 하고요. 크립토 친화 정책이 젊은 층 표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겉모습만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이 돈의 흐름과 권력 구조 측면에서 몇 가지 모순적인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시 변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뜨거워지면서 연준은 함부로 금리를 더 내리지 못하고 있죠. 트럼프 측에서 연설에서 조만간 새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늘 한 박자 늦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어요. 현재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인물로서 블랙록 출신 릭 리더가 거론되고 있는데 시장은 2026년 후반에서 2027년에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충분히 안착했다라고 보지 않으면서 3.5에서 3.75%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공산이 커요. 이런 통화정책 신중 모드랑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 간의 괴리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S&P 500 지수가 작년 6,900선을 넘을 정도로 주식은 상승했지만요. 이 채권 시장은 경기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 크립토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시 불확실성과 규제 호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중이죠. 한쪽에선 미국이 밀어주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심리가 존재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연준이 완화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위험 관리하자 이런 심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다보스발 호재 뉴스 하나로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더 치고 나가긴 어려웠던 거예요. 이 좋은 재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추가 상승은 거시 여건 개선이라는 그 다음 방어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이 뉴스 A 대 작은 B, 즉 겉뉴스랑 돈의 흐름이 엇갈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돈의 움직임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이라거나 가격 조정들, 이 시장이 단순하게 분위기에 들뜨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겠습니다. 혁신을 향한 큰 흐름은 시작이 됐겠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과열을 경계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단계에 접어든 거고 특히나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3년, 4년 전과 판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호재 뉴스 하나에 개인들이 열광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었지만요. 이제는 기관이랑 거시자금의 비중이 커져서 웬만한 뉴스에서는 시장이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약 7천억 달러로서 사상 처음 선물 잔고를 추월했죠. 그만큼 해지 포함해가지고 전문적인 포지셔닝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뜻인 건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100에서 1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작년 말부터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머니의 이탈 신호가 이미 잡히기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겉으로 봤을 때 미국이 드디어 크립토를 밀어준다 이렇게 환호성이 들리고 있지만 정작 현재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충분히 상승했고 이 금리나 유동성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런 신중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뉴스에 가려진 돈의 흐름은 이렇게 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발 이번 선언의 2차, 3차 파급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국제적인 영향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규제 물꼬를 트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관련 움직임들이 빨라질 텐데 이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미카로서 선제 대응을 했고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자국을 크립토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각 국가의 규제 경쟁이 가열되고요. 글로벌 표준 장탈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미국식 규제가 국제 표준이 될지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 틀을 유지할지도 지켜보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전통 금융권의 지형 변화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은행과 크립토 기업 모두 와라 이런 신호를 주게 된 만큼 미국 월가의 은행들도 암호자산 산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이 커스터디, 결제, 대출 이런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형 인수합병이라거나 또 제휴를 통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 거래소나 크립토 업체들이 은행 라이선스를 얻거나 또 반대로 은행이 크립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질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재편입니다. 규제 명확성은 시장의 양날의 검이겠죠. 한편으로 지난 FTX 파산 같은 사태를 예방해서 시장 신뢰를 높이겠지만 또 동시에 음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일부 코인 프로젝트들에는 높은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본력이 있고 또 법 준수가 가능한 플레이어들만 살아남는 이렇게 정리정돈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규모랑 신뢰를 갖춘 기업 위주로서 산업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미국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겠습니다. 파는 키우되 통제 가능한 큰손 위주로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앞서 살펴본 사실을 두고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해석은 미국이 정말로 마음을 바꿔서 혁신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런 긍정론이겠습니다. 이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면 글로벌 자본이 안심하고 크립토 산업에 뛰어들 거고 그 결과로서 모두가 윈윈할 거라는 전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미국이 혁신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시장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계산이라는 시각인데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수도 선언은 겉으로 혁신 드라이브 같지만 속내는 디지털 시대에서도 달러로 금융 패권을 지속하려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판단을 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게이트웨이 드러그에 비유한 것부터 또 미국 정부의 관심사가 결국에 디지털 달러의 관문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중국에 뺏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 만큼 이게 단순하게 산업 육성이 아니라 패권 경쟁 발언으로 보셔야겠죠. 물론 이런 해석이 맞으려면은 앞으로 미국의 실제 정책 집행이 말과 부합을 해야 되고 겉으로는 혁신을 치면서 정작 자기들 입맛대로 시장을 틀어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저는 오히려 제 해석이 틀렸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 다른 나라들도 등 돌리면서 각자 도생할 테고 미국의 구상도 전부 다 헝클어지겠죠. 반대로 미국이 진정 판을 키울 생각이라면은 당분간은 혁신 플레이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겉뉴스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제도권의 편입 호재가 이어지는 게 맞아요. XRP 소송도 끝났죠. 시장 구조법과 스테이블코인법도 추진 중이죠. 비트코인과 XRP ETF도 나왔죠. 뉴스만 보면 탄탄대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뉴스를 선반영했고요. 실망스러운 거시 시그널 앞에서는 차익 실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예요. 아무리 큰 호재가 나와도 그때그때 실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며 ETF 자금 흐름이며 여러 가지 실시간 지표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돈의 방향 지표들을 생활에서 보신다면은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때 과연 기관 자금 유입이 되는지 혹은 이미 다 들어와서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정비되면은 서클이나 RLUSD 발행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뉴스랑 자금 흐름의 온도차를 읽어내는 안목이야말로 이번에 미국 암호화폐 수도 선언을 우리가 내 것으로 소화하는데 꼭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수도 선언은 단순한 산업 육성 발표가 아닙니다. 겉으로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금융 권력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은 이미 그 속내를 알아채고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뉴스를 볼 때 겉과 속을 모두 보셔야겠죠. 어디에 한정이 있고 또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보이니까요. 이번 이슈도 표면만 보면 희망찬 청사진이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디지털 달러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 전쟁이 시작된 셈이겠습니다. 이 처음에 던진 질문, 왜 지금 미국이 이런 약속을 내걸었나? 여기에 대한 정답도 결국에 하나로서 귀결이 돼요.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암호화폐 시대에서도 이어가길 원하기 때문인 거고, 이 혁신이라는 얼굴을 한 채로 표면적으로는 혁신이고 속내는 달러입니다. 투자는 남들과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멘탈 싸움입니다. 이 다른 투자 시장은 잘 상승을 하는데 코인 시장만, 그 중에서도 내 것만 멈춰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사람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져요. 특히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잘 가는데 왜 코인 리플은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차트 더 들여다보게 되고, 왜 이것만 안 오르나?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이런 조급함과 불안감이 계속 쌓이는데,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감정이 가격을 바꿔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안해한다고 상승하지 않죠. 짜증낸다고 시장이 나를 배려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감정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리플 XRP처럼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때는 후회랑 비교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오르지가 아니라 이 종목을 나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내 평균 단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비중들이 나한테 편안한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진짜 투자자의 태도인 거고, 포트폴리오도 결국에 수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장치인 건데, 여기서 비중이 과하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잠을 못 자고요. 계획이 없으면 올라가도 매도를 못해서 다시 한번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보다 먼저 멘탈이 먼저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가 무너져요. 이 투자라는 게 많이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티는 게임인 거고, 늘 수익률에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보다도 조용히 자기 원칙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끝에서 웃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리플과 알트에 대한 중요 타점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현재 시장에 대한 시장 브리핑, 그리고 정보방에서만 따로 안내드리는 영상들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 움직임, 그리고 중요한 타점들까지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 이럴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원칙을 갖고 재밌게 시장을 대응해야 돼서입니다. 항상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시장이 매번 잘 될 순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약 1년 전 트럼프 당선 당시에는 코인 시장만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700원이었던 리플이 4,900원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투자 시장의 움직임도 당연하다고 느끼고, 또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고 재미없는 시기가 있어야지 오히려 더 낮은 단가에 모으고 평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투자 시장의 원칙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 정보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요,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